김경래의 최강 시사. 예,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사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보다 이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의 연설이 더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약간 좀 울먹이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죠? 감정이 북받치는. 그리고 그 패션, 옷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깊은 옷이라고 합니다. 뭐 최초의 여성, 최초의 비백인 아시아계 이민자 자녀 부통령, 이게 최초가 많이 붙는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예, 뭐 저희가 지금 뭐 미국 대통령 정도나 알지 뭐 다른 사람들 잘 모릅니다. 카멀라 해리스라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최초의 그 미국의 여성이자 흑인이면서 아시아계 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예. 그 카멀라 해리스는 이제 2016년 연방 상원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주로 네. 검찰계에서 활동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검찰이요. 아, 검찰에서요? 검찰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여러 번 달았는데요. 2000년대 초에는 최초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처음 당선되었고, 또 2011년도에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으로 여성이자 흑인으로 처음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직선으로 뽑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2016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남아시아계 의원으로는 첫 번째로, 그리고 흑인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미국에서 세 번째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되었고, 네. 11월 7일에는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그리고 아시아인으로 부통령으로 제46대 미국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기록은 다 세웠군요. 대단한 여성이죠. 예. 그리고 뭐 그냥 정체성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록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유세 과정이나 뭐 이런 어떤 선거운동하는 과정의 내용을 봐도 뭐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뭐 소수자를 위한다든가 뭐 그랬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일단 그 소수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세 활동에서는 별로 이렇게 유리한 지점은 아닌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냈죠. 부통령 후보 수상 연설 때에도 네.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 인도 언어로 부모나 고모를 지칭하는 치티스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의원들에 의한 어떤 그런 해리스의 소수자성에 대한 공격이나 조롱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맞받아치는 아주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젊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 뭐 캔버스화를 신고 유세 중에 춤을 춘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그러니까 미국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연설, 그 일종의 빅토리 스피치라고 그 승리 연설을 할 때 옷이 진짜 올 화이트라고 하나요? 하얗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게? 그 영미권 여성 정치인들에게 흰색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예요. 특히 이제 20세기 초 여성 참정권 운동을 했던 분들이 흰 옷을 많이 입고,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흰색 바지 정장, 그리고 그 푸시보 블라우스라 그래서 목에 큰 리본이 달린 블라우스. 그렇죠. 이건 수십 년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영미권에서는 어떤 여성 참정권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성 참정권 운동이 올해가 100주년이 된 해라면서요? 그렇죠. 1920년도에 수정헌법 제19조가 이제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네. 미국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날이죠. 그래서 100년 만에 미국 정치의 어떤 최고의 유리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직, 네. 여성이 탄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푸시보 블라우스, 여기 나비 넥타이처럼 이렇게 큰 리본이 목에 달린, 네. 그런 하얀 블라우스가 왜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의 그 상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이게 많이 유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옷들을 여성 참정권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 푸시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둘레에 큰 리본이 달리는 거거든요. 예. 남성들에게 있어서 넥타이는 공적 활동, 공적 어떤 지위를 상징하잖아요. 아하. 그런 친구들 넥타이 안 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있어서 이 푸시보라고 하는 큰 리본은 공적 활동, 공적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성에게 있어서의 넥타이와 같은 그런 걸 이제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마가렛 대처 수상도 상당히 푸시보 블라우스를 많이 즐겨 입었어요. 그렇구나.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도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할 때 정장과 이 푸시보를 입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최연소 여성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2018년도에 개원식 할 때 이 옷을 입었었죠. 특히 재미있는 건 작년 트럼프 대통령 이제 시정 연설할 때 네. 하나 여성 의원들이 모두 하얀색 이 옷을 입고, 이때는 이제 저항의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실정들에 대한 어떤 저항과 거부의 의미로 이 흰색 정장과 푸시보 블라우스를 입었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이게 약간 검은색 계통의 양복들을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성 그 정치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지 옷이 이제 여성 정치인들의 패션은 그냥 옷이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그 수단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은 여성들의 역할이 좀 컸다면서요? 유권자 이제 정확한 거는 네.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번 대선에 참여한 미국 유권자 수가 1억 5,9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투표율이 한 66.4% 된다고 해요. 예. 이거는 2016년 대선보다도 한 7% 높아진 거고, 예. 1900년 대선 이후 1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미국 선거에서 다 알다시피 중요한 건 18세 이상의 유권자 수가 아니라 18세 이상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하겠다 등록한 유권자 등록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러커스 대학의 미국 여성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80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에 있어서 항상 여성이 높았어요. 아. 여성이 더 많이 등록하고 여성이 더 많이 투표하는. 예. 2016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권자 등록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한 4% 높았고 투표율에 있어서는 심지어 한 10% 정도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특히 이제 대선 직전 10월 한 달 동안 미국 내에 있는 유력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분석하면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여성이 평균 10% 이상 높았고 많은 경우는 20% 정도가 나왔었고 네.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10%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를 각각 지지하는 여성들 간에는 적게는 9%에서 많게는 26% 정도가 바이든을 더 많이 지지하는 걸 나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든의 승리는 여성들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뭐 다들 예상은 되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여성들이?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최근에 올 한 해 내내 우리 국민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어떤 대응 실패에 네. 대한 어떤 분노, 그로 인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네. 전체가 어떤 생명과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된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거부의 표시이고, 네. 또 하나는 뭐 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그동안 발언해놨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든가 비하라든가 또 소수자 차별, 특히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발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국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특히 여성들 부분에서 실제적인 위협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성들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님이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돌아옵니다.